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원의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나 참 어렵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겠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 간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다툼만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은 내상이라고 그러죠. 이 상처가 골마 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가족상담협회 조사에 따르면 가족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 78%가 갈등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5%는 가족 간의 소통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상담은 이렇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면 좋을지 20년 동안 수많은 상담 사례를 쌓아오신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준 부부상담센터 상담 심리사 이준 원장이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그동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준 원장님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준입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특히 이제 부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 그러다 보니까 개인 상담은 당연히 너무나 수많은 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더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부부 중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심이 돼야지만 사실은 많은 가족 상담 사례들이 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중심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가족에 대한 아우르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주로 하셨던 상담은 지금까지 어떤 것이며 최근에는 또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부부 상담으로 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부부 상담 사례를 가장 많이 다뤘어요. 젊은 분들부터 이렇게 시니어 분들, 중년, 거의 한 70대, 80대까지도 사례를 많이 다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이 좀 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년 부부들이 살았을 시대하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는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거기에서 오는 세대 갈등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상담하는 연령대 분들도 많이 더 젊어지셨어요? 예, 젊어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진 거죠. 아, 네. 그리고 요즘은 결혼들을 좀 늦게 하는 편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쵸. 40대가 돼서 초혼을 하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연령대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매스컴 통해서도 많이 보고 되게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를 좀 다 이제 한마디로 좀 까발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 털어놓고 네. 내 패를 다 보인다?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요즘은? 네. 약간 좀 그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전통적인 사고를 좀 더 중시하는 시대를 왔잖아요. 네. 사실 세대 간에는 좀 충효 사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 그 시니어분들, 중년분들은 그 사고가 좀 더 있으신 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고를 놓고 젊은이들을 봤을 때는 사실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죠? 솔직하죠. 요즘 굉장히 솔직하고 예.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정해야지 되고 내가 중요하고 존중받아야지 되고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대 간의 어떤 간극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좀 부부 문제니까 남들이 알면은 괜히 또 구설수에만 오르고 소문만 날까 봐 그냥 참고 사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을 것 같고 예전에는 존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존중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도 네,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를 오픈한다라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창피하고 예. 부끄럽고 몰라야지 되고 그리고 특히 집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집 아버지가 다 알아서 예. 해야 되는 가부장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문제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아버지를 굉장히 폄하시키는 거고 아버지가 창피한 거고 그 집 가정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래? 가정을 저렇게 그러니까 가정을 좀 자기가 알아서 잘 관리를 해야지 그 집은 저렇구나라고 이제 폄하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나를 오픈한다는 건 쉽지 않고 특히 이제 이런 문화들이 이제 오면서 가치관 형성도 남자는 좀 참아야 되고 남자다워야 되고 네. 평생 3번만 울어야지 되고 꿋꿋해야지 되고 저 어제도 그래야 울었어요. 그래야 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나를 오픈한다는 게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쉬운 정서는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제 처음 오신 분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 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뭐 이렇게 좀 떠밀려 갖고, 야, 한번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상담실은 아무래도 이제 유료 상담실이기 때문에 네. 꽤 오시는 분들이 상담 의지가 높으신 분들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 한 분은 이혼을 원하는데 한 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래도 가정을 유지하고 뭔가를 내가 좀 개선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땐 이분이 좀 더 자발성이 있으신 거겠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상담을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내 속마음을 이제 다 털어놓고 내 치부를 좀 드러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요런 이야기를 좀 남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 좀 비밀 같은 거 잘 지켜주시나요? 저희는 이제 상담 윤리가 있어서요. 예. 비밀 보장은 뭐 당연히 해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간혹 비밀 보장이 안 되는 내용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비밀 보장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뭐 집집마다 또 부부마다 또 가족 간에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주된 어떤 상담 주제,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부 갈등이 참 많은 편이에요. 고부 갈등? 네, 아직도 마음이 많구나. 아픈데 이게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부 갈등이 좀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네. 요즘 이제 장서 갈등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사이에서의 사실 문제인 건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고부 갈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서 갈등으로 보이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부부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합의가 그러니까 부부가 온전치 못해서 생겨지는 문제인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고부 갈등처럼 보이고 장서 갈등처럼 보이고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뒤를 따라오는 건 이제 외도 케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요. 자, 고부 갈등, 장서 갈등, 고부 장서. 이렇게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또 어떤 문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니까 좀 더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가치가 과거에는 어땠고요. 또 현대는 요즘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분들은 또 어떻게 그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사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키웠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을 우리 나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너가 참 소중하다. 너가 중요하다. 너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상당히 존중받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우리 애가 좀 이게 좀 다 좀 잘하고 잘나고 좀 잘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겪었냐 하면은 개인이 좀 없었어요. 말하자면은 개인이 없고 누구 집 며느리, 누구 집 사위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어떤 그 며느리라는 사위라는 뭐 누구 집 뭐 처남이래 뭐 이렇게 전체를
가정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가정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름이 없고 어떤 며느리, 사위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가정이 유지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며느리라는 것보다도 나 누구 사위라는 것보다도 네. 나 누구 이렇게 내 이름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요즘 예.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행복과 내가 존중받는 거,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제 놓치는 것들도 있고 사실은 나 없이 그냥 며느리로서 살아왔던 이제 중년 부부, 그러니까 중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없잖아요. 내 이름이 거의 불리지도 않았고 뭐 똘똘이 엄마, 뭐 이쁜이 뭐 엄마 뭐 이렇게 누구 엄마로 호칭이 됐지 내 이름이 이렇게 호칭되는 경우도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젊은 세대를 보면 너무 기함이 차겠죠. 나는 저렇게 안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어머니 나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좀 더 우대도 좀 받고 나를 좀 궁금해 해주고 나한테 좀 연락도 좀 자주 하고 이렇게 좀 어른으로서 나를 좀 대우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뭐 좀 약간 좀 꺼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힘들고 섭섭하고 어떨 땐 또 화도 내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들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요즘 굉장히 신세대 어머니들도 많이 생기셔가지고 굉장히 훨씬 더 옛날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네. 며느리 정말 예우하고 뭐 존중하고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의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실까지 오실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듣고 싶은데 뭐 예전 장년이나 노년층들 분들 중에서 이제 나라는 게 결혼과 동시에 없어지니까 부당한 일이나 속상한 일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런 사례 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례? 예전에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70대, 60대, 70대 분들만 돼도 사실 네.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실 어떤 경우냐면은 며느리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소위 말해서 시집에 잘 안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좀 혼을 좀 내야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예. 며느리를 가운데 두고 예. 시집 식구들이 전체가 있는 데에서 내 아들이 며느리를 면박을 주고 혼을 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이 며느리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요즘 같아서는 안 살죠. 네,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요즘 같은 이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 예전에 이혼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무슨 빨간 줄 가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애라도 있으면 애를 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회의 그 따가운 시선은 맞아. 도대체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참죠. 그냥 참고 그리고 그냥 시집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는 약간 뭐 충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충성하는 척이라도 해야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지금의 정말 중장년층 어머니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화병이었어요. 화병. 그래서 화병을 그렇게 많이 앓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인데 지금의 한 60대 후반, 70대 이런 분들은 정말 화병이 일색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안고서도 그 가정을 지켜내느라고 고생한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생각을 하면 요즘 애들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서러울 수 있어요. 근데 시대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 너무 속상해 하시죠. 예, 그래서 며느님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한테 잘 못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편해요. 잘하고 싶어요. 네. 사실 며느리들의 첫 마음은 시댁에서 좀 이쁨도 받고 인정도 받고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나는 또 더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좋은 상호관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들어오는 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건 이제 실제 막말하시는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계는 이제 거의 다 깨지는 그래요, 그런 맞아. 상황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뭐 상담실에 어느 상담실일지 다 넘쳐날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 예전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니까요.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그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며느리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 네. 50, 60대 시어머니들만 해도 얼마나 젊습니까? 굉장히 젊으시죠. 이분들도 이미 그런 네. 걸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네. 시어머니들이거든요. 그런데 50, 60대 분들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에서 정말 고루한 사고방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세요. 네. 사실 사례에서도 젊은 30대 남자분들인데도 가부장적인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건 시대랑 또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케이스를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나이를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 맞아.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갖고 살지? 네. 그렇게 아내를 대하지?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생기 발랄하고 굉장히 젊어 보이고 진취적이지만 저도 은근히 보수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이게 좀 세대랑 좀 세대가 변해도 그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꼭 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어요? 어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부 갈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 상담에서는 사실 고부 갈등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부부 관계가 사실 잘못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젊은 자녀 부부의 부부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실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갈등은 사실 궁극적으로 그거는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사실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어허. 사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키웠을 경우, 만약에 이제 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조금 자녀 중심으로 내 아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 아들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네. 시어머니만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어허. 왜냐? 어. 그 당시에는 부부 중심의 내용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편은 뭔가 외부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거에 좀 더 몰두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를 키우고 가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이렇게 기능적인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기능인처럼 사는 거지 부부 중심 내용으로 살았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정서적인 대상으로 아들을 품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에 대해서 사실은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아들 마음을 가져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나한테 정말 나한테 좀 잘하고 연락도 잘하고 뭔가 어머니 고맙습니다도 많이 이렇게 좀 하면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녹아내리기도 하고 네. 좀 괜찮아지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며느리가 그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지는 않겠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해결 방법은 네. 어머니 어떻게? 아버님이 이제라도 예. 부부 중심으로 사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라도. 이제 근데 어렵잖아 그게.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라도 그걸 깨닫기만 하셔도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가만히 저희가 보면은요, 아버님들도 굉장히 외로우세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내면 안에 있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 예. 계기를 그동안 못 마련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자녀 부부도 이 아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과 짠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결혼을 했을 때에는 내 아내 마음을 먼저 보살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를 또 깨닫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부부, 여기는 여기 부부, 이렇게 부부 상담을 하면서 이 케이스를 네. 종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 중심이 아닌 경우에 그 사례도 잘 그래서 해결이 좀 되셨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라도 부부 중심만이 답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가 사실 자녀 중심 가정으로 그동안 살아왔고 예. 부모님 중심 가정으로 살아왔으니 이 아들도 좀 부모님 중심에 대한 내용을 좀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우리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상의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 때 좀 애가 타고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고부 갈등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고부 간의 문제는 참 오래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남편이 잘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또 어느 한편을 좀 들거나, 또 반대로 또 다른 한편을 들거나 그러면은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전국에 있는 모든 남편분들은 내 아내 편만 되셔야지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편만 드셔야지 되고 남편도 이 젊은 남편도 내 아내 편만 들어야지 돼.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데요? 편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 우선순위는 어쨌든 내 파트너, 내 파트너, 내 배우자 편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호를 하셔야지 돼요. 이게 이제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남편들은 정말 박 터져서 죽어요. 네,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구나. 네, 내 배우자. 특히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편 들어주셔야죠. 들어줘야 되고. 네, 얼마나 당신이 애썼는데 그래 당신 섭섭했겠어. 애들이 그러니 이제는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태도 굉장히 요구돼요. 아버님들 특히.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도 그렇고 이제라도 부부 중심으로 사실 그 내용을 그거구나.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두 분이 잘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네. 자녀들은요. 그게 그렇게 감동스럽고 좋아요. 드디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지내신다. 이게 그렇게 뿌듯하고 좋아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이 아드님들 정말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드님이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끝나는 날이 안 와요. 그냥 롱런이에요. 계속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어떨 때 여쭤도 봐요. 쇼타임으로 갈까요? 아니면 롱타임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주식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선택해 보십시오라고도 제가 여쭤보기도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어쨌든 상담실에 왔을 때는 해결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갖고 사실 어떨 때 필요하면 전략도 세워야지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 파악을 하다가 보면 궁극적으로는 부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다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걸 알게 되세요. 예. 고부 갈등의 경우 이제 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남편과 아들로서. 그런데 이제 우유부단하게 되면 뭐 엄마 편 들었다가 걔가 그래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 또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막 이러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중간 역할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망해요. 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배우자를 먼저 보살피고 보호하셔야지. 근데 돼요. 엄마가 섭섭해하면? 네, 근데 엄마 섭섭해하는 거는 누가 해야지 될까요? 근데 아빠가 하셔야겠죠. 근데, 아버지가. 예. 네. 근데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신 상태고 엄마가 혼자야. 예, 그런 엄마 경우 얼마나 많이 외롭겠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별을 하셨다든지 뭐 이혼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혼자 계실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배우자가 우선이어야지 돼요. 아하. 그게 내 역할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할 거면 결혼을 안 하셨어야 됐어요. 하긴 엄마 편 들 예. 거면 결혼을 그러니까 안 했어. 일단은 내 배우자를 먼저 보살피고 먼저 위로하고 달래고 섭섭했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니니까 이렇게 이거라도 견디지. 이걸 누가 견디겠어. 그거 사실이거든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소중해서 이런 어떤 그런 힘든 내용들도 견디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고 위로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실 이런 태도가 내 아버지한테 요구되는 거잖아요. 시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금 사별에서 안 계시더라도 예전에 계셨어도 안 하셨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가 이런 고부 갈등을 일으켜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 배우자를 먼저 안고 여기를 먼저 다 이렇게 위로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부가 함께 어머니한테는 약간 적당한 좀 마음의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네. 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고 어허.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1부터 10으로 봤을 때 10레벨만큼의 어떤 효도를 바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거 다 해드려야 될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부부가 알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정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뭐 같이 뭐 맞벌이일 수도 있고 우리 상황이 이제 굉장히 여러 여건이고 상황이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는 레벨 한 3 정도의 효도를 하자라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정신도 없고 바쁘고 돈 벌기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절대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이게 아니라 과할 때는 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기는 정말 어쨌든 그런 태도적인 것들이 투명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낫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실제로 이런 요즘 상담할 때 정세들이에요. 원장님이 보실 때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잘하는 남자들이 많던가요? 아니면 엄마 앞에서는 또 그냥 엄마한테 좀 꼼짝도 못하는 남자들이 많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고부 있는 갈등이 건데 부부 갈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내가 태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괴로운 거예요. 나를 가운데 두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정확하게 내 아내가 내 배우자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되고 엄마는 사실 이제 아버지의 파트너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영역인데 만약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라고 해도 우선순위는 내 아내가 먼저가 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고부 갈등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실제로는 어떤 솔루션을 주세요? 지금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주세요? 그럼요. 예. 그런 제가 솔루션을? 지금 방송이라서 굉장히 많이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사실 강력하게 얘기하시는구나. 상담에서 직면이 필요하고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양해를 좀 구하면서라도 물러서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담 장면에서 라포 형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사실 솔직히 오픈해놓고 봤을 때 이게 정작 어머니 아드님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키우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어머니 지금 우리한테 있었던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궁극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한 걸까요? 어머니를 위한 걸까요? 어머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이가 펼쳐놓고 여쭤보면 사실은 그 안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함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거나 나쁘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요. 플리즈로 부탁하시면 돼요. 플리즈. 예, 부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너네는 주말이 되는데 너희들끼리만 놀러 다니고 어떻게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안 하니? 라고 그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할게요. 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플리즈로 한번 바꿔보세요. 플리즈로? 네. 얘야 저기 나도 좀 데리고 가렴. 예.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다. 그러면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네, 나도 보고 싶다. 그래도, 가끔 맞아. 가다가는 나도 좀 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네, 조금 부탁하고 이렇게 좀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하면 사실은 더 미안하겠다. 아들 며느리도 진짜 미안하고요. 미안하겠다. 미안하고 그리고 다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어머니 제가 이번에 뭐 제주도 갈 때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그래요. 이런 예쁜 말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뭐겠어요? 네가 나한테 효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라는 아니라, 태도를 내면 땡이 되겠죠. 함께 하자. 근데 플리즈로 부탁하면 플리즈 함께 같이 하자. 플리즈로 부탁하면 그리고 사실 어머니들이 정말 솔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사실 되게 적적하고 외로워. 나 외롭다. 그래서 근데 아닌 척 하시거든. 근데 아닌 척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화를 내실 거면, 그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차라리 솔직하게 오픈하시는 게 좋아요. 막상 어머니도 또 같이 가자고 그러면 아니야 니네들끼리 갔다 와 또 이런다. 그리고 진짜 가버리면 또 속으로 또 삐져.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지 마시고 네. 언제 한 번쯤은 나도 너희들 따라가 보고 싶은데 네. 괜찮겠니? 이렇게 좋아요. 부탁을 하시면은 그래도 아들 내외가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뭔가 마련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럴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 또 원장님이 반대로 아들을 이제 곧 장가 보내죠? 네. 제가 다음 그렇게 알고 달에 있는데. 갑니다. 그러면 장서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네. 장서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고부 갈등이랑 비교해 볼 때. 네. 그러니까 고부 갈등 케이스를 딱 바꾸시면은 장서 갈등인 거예요. 예. 네. 이번에는 이제 내 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는 내 아들이 너무 아까웠잖아요. 네, 이제는 내 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 딸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내 딸 인생에 다 개입하는 경우죠. 네, 그냥 케이스가 딱 바뀐 걸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서 갈등 문제도 많아요? 네, 많이 있어요. 고부 갈등보다는 적죠. 많이 적죠.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 이게 제가 궁금한 네. 게 그래서 제가 보면은 고부 갈등은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 소재도 많고. 근데 대부분의 사위들은 장모님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또?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뭐냐면 예. 이제 시집이 있고 이제 처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있고 처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 부모님들은 며느리를 내 집안으로 들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 우리 거로 집안에 사람이 됐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장인 장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딸을 보낸 거예요. 네, 내 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맡겼어요. 네, 맡겼으니까 사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내 딸 잘 부탁해. 우리 딸 좀 예뻐해주게, 사랑해주게.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유 우리 사위 고맙네. 이거 짐도 이렇게 들어주고 너무 고맙네. 뭐 작은 행동에도 막 칭찬과 고마움과 이런 태도들이 막 밀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즘 세대를 볼게요. 요즘 세대는 남편도 내 본가 집안에서 나왔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도 내 본가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양쪽에 소속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새로운 그렇죠. 가정 형태가 탄생이 된 그렇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이 시 부모님들이 이 부인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너가 잘해야 된다라는 걸로 아직도 생각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들은 지금도 얘네들이 분명히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머릿속 개념에는 내 딸을 부탁해야지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처가댁 어르신들하고 사위분들이 갈등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외동딸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잘 나가는 연봉이 또 높고 내 딸이 너무 귀한 집들 이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사위가 못마땅하거나 내 딸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위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친정어머니들은 아무래도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도 해서 자주 방문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위 입장에서 봤을 땐 뭔가 함께 양육하고 육아도 하지만 뭔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좀 밀쳐지는 느낌도 들고 워낙에 장인 또 장모님들이 또 많이 와 계시는 시간이 또 많거나 이러면은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제 또 부부 갈등이 또 커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케이스들이 장서 케이스가 됩니다. 네.
자, 전통적인 어떤 그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떤 고부 갈등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도 고부 갈등 많이 상담해요? 좀 이제 다른 문제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어떤 문제로 많이 와요? 젊은 부부들이 이제 그런 고부 갈등이라든지 장서 갈등 케이스 그 젊은 부부 외에는 많아요? 요즘도? 예, 많이 있죠. 그 케이스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본인들 문제로 많이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개입되는 문제가 하나가 이만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네.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조금 느껴져도 그거 갖고 많이 싸우다가 본인들 문제로 부부 상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전에는 어떤 새로운 가족 유형 문제 같은 게 또 있나요? 뭐 요즘은 가족 유형? 예, 아니, 그러니까 가족 문제 유형들 요즘은 좀 새로운 예전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말고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가족 케이스에서 돈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많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돈 이퀄 마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고 가고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뭐 내 본가 가족들한테 굉장히 뭐 내 동생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아내한테 전혀 상의 안 하고 이렇게 갖다가 덧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 케이스들은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돈 이퀄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돈만 잃는 게 아니에요. 뭐 당장 뭐 300만 원 줬고 1000만 원 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금액보다도 그러니까.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돈을 건넸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쉽지가 않아요. 친한 형님이 계신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형수님이랑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이거를 이제 형님이 알게 된 거예요. 형수님이 막내 동생을 예뻐하는데 유학비를 형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머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번에 뭐 주는 거 상관없는데 처남이겠죠. 처남이죠. 주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꽤 큰 돈을 그렇게 준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럼요. 문제들도 많이 상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모든 해결 방법은 그때라도 솔직하면 좋아요. 그때라도. 그때라도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어떤 거였고 내가 당신한테 정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나도 뭔가 이렇게 홀렸나 보다 얘기를 못하고 당신 얼마나 나한테 실망했냐 굉장히 배신감 많이 느꼈겠다라고 내가 했던 거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당신 심정에 대해서 내가 정말 두고두고 정말 위로를 많이 해주고 싶고 내가 정말 당신한테 더 잘해주는 걸로 당신과 내가 다시 연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뭔가 그때라도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사실 행동으로 굉장히 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인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을 하지 않고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죠? 그 뒤 단계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과정. 그 인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크나큰 이런 실수를 너한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심 많이 했겠다. 그건 내가 정말 너무 크게 잘못한 거다. 정말 실망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이렇게 얼굴 보고 찾아줄 거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 눈 녹듯이 다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만 이준 원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저는 참 결국은 대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어쨌든 말로 다 풀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말을 구성하는 말의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이 말보다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전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이상의 우리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전달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서 그렇죠. 그게 잘 전달이 되면은
저는 싸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갑자기 네. 드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싸우는 방법을 정말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안 싸울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사람은 왜 싸우냐 하면 기대가 있어서 싸워요. 아, 기대가 있어서 서운하고요. 네. 기대가 있어서 밉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감정 그렇게 안 들어가요. 상관없거든요. 지나가세요. 네, 이러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대가 있으면 서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너무 화가 많이 나면은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일단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화나는 감정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요. 예. 내 화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어디에서 내가 내 마음에 훼손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마음을 갖고 표현하고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겠죠. 네. 자, 사회가요. 빨리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해오셨고 예전에 했을 때랑 지금의 또 상담을 하면서 뭐가 좀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워요. 그렇게 솔직할 수가 없고 정말 건강하고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참 잘 알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부러운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공정한 거 너무 중요하고 예,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겨졌다는 게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예전에는 대부분 아닌 척도 하고 싫어도 가서 다 고개 숙이고 할 거 다 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없이 그냥 어떤 도리에 어떤 해야지 되는 이런 거에 굉장히 뭔가를 다 에너지를 써야 됐다면 요즘은 정말 내 마음에 솔직한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사회로 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좀 해주시고 나서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원장님한테 이제 상담하고 나서 좀 좋아진 사례, 확 이렇게 바뀐 사례를 좀. 그거는 과정이 보여요. 예. 이게 한 주 다녀가고 예. 그 다음 주 다녀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가는 부부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한 3, 4일 뒤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 표정이 달라지고 굉장히 뭔가 모자 눌러 쓰고 화장기 하나도 없는 좀 그레이 컬러? 막 회색빛, 잿빛 같은 그런 컬러의 얼굴이었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에 상담 종결 때쯤에는 네. 막 정말 원피스에 화장 예쁘게 하고 화사하게 그렇게 오시는 내담자분들 보면 또 그런 부부들 보면 네.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저희 상담실 직원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놀라세요. 거의 다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네. 원장님을 보고 나서 이제 의뢰하신 분들이 아유 찾아오기 잘했다. 선생님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보람 느끼시겠어요?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종교할 때 자주 빈번하게 말씀드리는 거가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결혼이 막 40년 막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결혼하신 그 내용을 이제 갖춰서 이제 사실 거잖아요. 맞아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상담은 아직은 조금 낯설고 뭔가 부담되고 용기 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상담을 좀 망설이는 분들, 그러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상담 시작하기가 좀 아직은 이제 첫걸음 떼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담실에서는 이 그룹으로 집단 상담도 하고 있고요. 강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강의 프로그램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그 부부 관계는 처음 딱 결혼 막 하고 나서 그 신혼 그 따끈따끈했던 뿐만 아니라 계속 세월이 흘러갈수록 황혼이 될 때까지 이 부부 관계는 영원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이준 우리 부부 상담 전문가 이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니어 라이프온에서는 시니어분들께 더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